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146조 보상안입니다. 네,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었던 네. 100조 원대, 146조 원대의 보상안이 지금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복원시켜 달라라는 네네. 법 개정안을 델라웨어주에 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일단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보상안과 관련해서 패소한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30일 날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을 내기 전에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무효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모르면 이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소송 제기자는 지난 2022년 11월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단 9주만을 가지고 이 법안을 무효화시켰는데요. 뭐냐면 누구냐면 리처드 토네타라고 이제 그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 보상 패키지안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당시에 머스크가 지분 22%를 보유했고 CEO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안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효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판결 직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2.55% 하락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190달러 회복을 하는데 이 판결 이후에 180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계약 내용이 당시에 뭐였냐면 CEO로서 따라서 주식 보상 지급을 하라는 얘기였고 이제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CEO 보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그 CEO로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을 했고 시가총액이 이제 당시에 12단계에 따라서 이제 달성 시 스톡 옵션을 지급하라는 얘기였고 이제 실적 목표에 따라서 16단계에 따라서 이제 동시에 충족하면 주는 거였고 2018년 당시에 이제 590억 달러를 이제 목표 당시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6,500억 달러를 지급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달성하면 주는 거였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주면 되는 거였는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었고 이게 아무 목표 없이 무조건 주는 거여서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거였는데 이제 보상 과정에서 이제 머스크의 전 이혼 변호사가 포함이 됐었고 머스크의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회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담당 판사가 카탈린 메코믹 판사라고 요 이제 델라웨어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과거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보상안을 다시 해달라고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CNBC에 났던 건 요거를 합쳐서 1,016억 달러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달라고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델라웨어 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던 보상안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네네. 법을 좀 개정시켜달라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보상안이 지금 이렇게 개정해달라라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좀 되지 않는다면 머스크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할 거로 예상을 하고 머스크는 계실까요? 약간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 옮기겠다. 왜냐면 이미 스페이스X는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텍사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옮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델라웨어는 약간 피해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피해를 입을 거니까 해라 이렇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델라웨어주에서 관련된 내용이 스톡 옵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포함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톡 옵션이라고 하면 임직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딱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이제 사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포상제도로 회사 내부에서는 좀 네네네.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발행했던 그 주가 가격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 이사회 구성이 일단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머스크 CEO들의 CEO의 측근이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테슬라에 유리하게 그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돼 있고 여론도 그렇게 돼 있고 진행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고 여론도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전에 많은 부분들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점점 더 이제 이 여론전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 측근들도 나중에는 머스크에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구성해 볼 때 머스크가 사실은 좀 지나치게 욕심을 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여론을 좀 신뢰를 잃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리하게 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돈이 너무 많으면서도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예.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기준은 일단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